이번 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검찰 보안수사권 존폐를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 견제 부실수사 방지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1%, 기소수사 분리 원칙 따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23%라고 나왔는데 61대 23. 지금 국정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에 비춰볼 때 상당히 높은 수치거든요. 이거는요. 만약에 대통령이 기치를 보안사건 폐지로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바꿔야 돼요. 그렇죠. 예. 네. 윤석열이 예를 들게 좀 그런데 의대 정원 뭐 어쩌고 저쩌고 했잖아요. 그래가 의대 정원 2,000명 하다가 갑자기 여론이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라도 윤석열이 바꾸는 것처럼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막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겠죠. 이제 효도를 하지 말자 부모한테. 막 그런 여론이 60% 됐다. 이러면 직해. 그건 아니면 독도를 주자 일본한테. 막 그런 여론이 많이 커졌어. 한 60%는 독도를 주자, 20%안 주자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이 지켜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지, 맞아요. 예. 근데 검찰 이거 보안수사권 내가 봤을 때 발톱에 때도 아닌 거거든요. 이걸 갖고 61% 2%그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간다고요? 이해할 수 아니, 근데 없습니다. 우리 둘 같은 사람은 사실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업역이 그쪽이 아니니까. 근데 저도 변호사를 많이 알지만 현직 변호사, 명찰 달고 있는 사람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면 폐지 아니면 전면 부활 얘기한 양극단의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책임하다고 예. 봐요. 저는 만약 변호사들 이제 방송을 보는데 제가 아는 많은 수의 변호사 민변을 비롯해서 민변도 60%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폐지가 예, 아니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완하자고. 얘기했죠. 예. 저는 사실은 형사사건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사건은 가해자가 있으면 피해자도 있고 변호사는 두 사람 다 변호로 하거나 대리해준 역할을 합니다. 가해자일 땐 바라는 게 뭐냐면 대충 조사받기를 바래요. 그렇지. 우리 본능적으로 빠져나가야 되니까. 경찰이 네. 좀 멍청한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건 맞아요. 근데 피해자야. 고소인. 성범죄 피해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때는 변호사 어떤 생각을 항상 가지냐면 이 멍청한 놈들한테 진짜 조사를 다 받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조사를 제대로 받는 쪽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딱 요 논리인 거예요. 한쪽만 봅니까? 세상에? 그렇죠. 변호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6대 4로 가해자를 많이 합니다. 가해자가 돈이 더 돼요. 아니 뭐 지금 구속되는데 돈 주지요. 그래서 고소한 입장은 적어요. 그래서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변호사들이 돈 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가해자가 판치기 좋은 세상. 왜 6대 4로 네.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구속되기 직전에 돈을 다 가지고 와요. 네. 그렇지. 근데 피해자들은 뭐 안 그래도 억울한데 뭐 돈을 변호사 주겠어요. 많이 안 주거든요. 고소 대리비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판을 친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법조인들은 알고 있어요. 좀 이재명 대통령 더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유시민 작가님 잘 모르시겠죠. 그걸 해보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많은 법조인들 중에 또 법조인 출신 의원들 중에 그런 것도 다 배제하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저는 속으로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성공,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어떤 리더십을 확립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고 지금 3명의 쟁쟁한 후보들 이외에도 다른 분들도 이제 도전하는 양상인데 민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선택하지 말고 네.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면 안 돼요? 아니, 사람으로 선택해도 되고 혹시나 부담스러울까 봐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대표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그 명픽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이나 혹은 유시민 작가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제가 느끼기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50년의 대한민국과는 다른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신제국주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은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지리적 위치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AI가 없으면은 없는 나라는 어디에 종속되고
어디는 뭐 어디를 뭐 진짜 식민지처럼 뭐 이용하고 그런 신제국주의의 시대를 강대국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본은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지금 재무장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슬슬 2차 대전 전에 행보랑 비슷한 행보들을 일본이 엄청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예를 조짐이 들어서 있다. 뭐 금산분리법도 살살 완화하면서 약간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인다는 행동들을 많이 한다든지 일본의 그 자민당 내부에서 극우 쪽을 보면 핵무장 해야 된다는 사람 많아요. 이런 정치를 지금 이재명 정부는 국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이나 예, 그 얘기하다 갑자기 하니까 보안 수사권, 작아 보인다. 작아 보여. 예. 보안 수사 잘다 요구권, 잘어. 예. 수사 뭐 기소 뭐 분리가 막 끝까지 뭐 캑스에 뭐 등록하면 얼마나 지엽적인 얘기입니까? 이거 되게 짜증나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은 야 그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라고 어떤 지지자분들은 물어볼 수 있겠지. 중요하죠. 근데 정부의 시간과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얼마만큼 비중적으로 분산하느냐의 문제인데 정확한 진단이다. 지금 이게 예. 온 매체를 뒤덮을 만큼 정말 이게 마지막 남은 이 이슈가 정말 대단한 이슈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봐서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정치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야 되는 50년의 미래로 봤을 때 이게 남아 있는 이게 언론에 알리죠. 피해자가 직접 뛰어야죠. 킥스에 등록하면 됩니다. 뭐 이 얘기가 얼마나 짜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명픽 얘기로 되돌아가면 저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메가 프로젝트, 소버린 AI 그리고 GPU 뭐 몇만 장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앞으로 하려는 그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게 대한민국의 앞으로 50년을 설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명픽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권력을 사적으로 뭔가 잘못 사용해서 어디 가면 안 되고 불합리한 자리에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어거지로 끼워 넣느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통령이 꿈꾸는 국정 운영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거를 서포트해줄 진정한 능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대통령의 생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명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왜 나쁩니까? 어떤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특정 후보가 여태까지 했던 행보로 봐서 대통령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감도 못 잡고 있어. 뭐 하는지 몰라. 그냥 말해도 돼. 그리고 자기 정치하려고 딴 정권은 생각 짧고 대통령이 설명을 해도 몰라. 이 사람은 이거 모르는 사람, 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과 앞으로의 구상을 이해 못하고 그거를 이해하더라도 서포트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면 네. 그러면은 아무리 명픽이라도 저는 뭐 이거를 뭐 응원한다 이런 얘기 잘 못할 것 같은데 대부분 대통령이 명픽인가 저 사람이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진정성과 스마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의 생각과 얼추 일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응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서 응원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국제 정치적인 요소까지 얘기했기 와닿습니다. 때문에 그런 요소를 갖춘 사람은 혹시 송영길? 물필 던지는 마음으로 모르겠어요. 아이 농담한 겁니다. 예. 근데 그런 국정 운영과 구상에 함께 해봐서 대통령이 인정을 한 사람. 같이 너 좁혀주네. 그러니까 아니, 헷갈릴까 그렇게 봐 안 보니까 했어요. 지금. 네. 국정 운영을 같이 해보면서 그 구상을 같이 해왔고 그 옆에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 아니, 국가 시설에 있었던 분은 어때요? 네? 국제 정치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옳은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하셨고요. 네. 저는 거기서 좀 추가해서 이 임기라는 게요. 대통령 이제 임기가 우리가 5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3년, 2년 정도까지 일을 하고 나머지는 레임덕 아니면 그 안에서도 분화가 생겨서 덤벼듭니다. 지금도 독특하게 지금부터 덤벼들긴 하지만 일부가 네. 실제로 덤벼드는 시점은 딱 반환점 돌 때부터는 내부에서도 권력 투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래 통상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대통령하고 맞추는 사람이 가야 되고요. 가장 맞을 만한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가장 안 맞는 사람이 됐을 때는
파국입니다. 절단 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큰일 말해서. 난다고 예. 이거 뭐 소버린 뭐라 했죠? 내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소버린 AI. 그런 거요. 예. 그런 거요. 음. 택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보안수사 요구권인지 요가권인지 요괴권인지 그딴 소리 하고 앉아 있고 그것만을 계속 얘기할 거고 권력 투쟁만 계속 할 겁니다. 내 사람 어떻게 쓰고 자시고 내 공천 의회 받고 그 민주당이 결국은 보수 정당에 우리 욕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갈 거예요. 대통령은 힘 빠진 사람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걱정스러워요. 근데 좀 누가 되든 뭐 사실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집권 한 4년 차다. 그러면 저는 반대가 돼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지금 1년 1개월 됐어요. 1년 2개월 됐나요? 1년 2개월. 그러니까 6월이니까 1년 그렇죠. 2개월 째죠. 째죠.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절대적으로 대통령이 일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 그래도 난 모자랄까. 그렇게 도움 줄 것 같은데 또 가면 또 잘 못할 것 같아. 근데 아닌 거는 아닌 사람은 아예 못해요. 아닌 건 아니다. 아예 못해요. 물병 터지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그건 아니고 하여튼 비스무리한 사람 해도 될똥 말똥인데 아닌 사람을 시켰을 때는 파국이다. 그 생각이 들어요.